와,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 말이죠. 그 콘업이라는 건설 현장 관리 플랫폼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 하면 뭐랄까 흙먼지 날리고 안전 못 쓰고 두꺼운 서류 뭉치 들고 다니는 모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풍경이 정말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건설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전통적인 방식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분야 중 하나죠.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현장에 AI나 클라우드 같은 최신 기술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네네. 이게 단순히 앱 하나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를 줄이고 업무를 좀 편하게 만든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들 있잖아요. 이걸 미래에 다시 쓸 수 있는 데이터 자산으로 만든다는 개념. 이 부분이 오늘 저희 대화의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그 디지털 자산화라는 키워드, 이걸 염두에 두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럼 자, 그 변화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절박한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자료에서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던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평균적인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발생하는 서류가 10만 9,500장이라고요? 네, 10만 9,500장. 맞습니다. 이게 A4 용지로 43박스 분량이래요. 와, 이건 거의 작은 숲 하나를 베어내는 수준 아닌가요? 네, 저도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바로 그 종이의 산이 콘업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료 속 만화에 나온 바로 그 현장 관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도 못하고 산더미 같은 공사 사진 앞에서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한숨 쉬는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장면 보기만 해도 정말 숨이 턱 막더라고요. 매일 손으로 써야 하는 공사일지, 사랑키만 한 설계도면 뭉치, 그리고 시공사, 감리, 협력업체 사이를 오가는 끝없는 결제 서류들. 이 모든 게 그 관리자의 일상이었던 거죠. 이런 환경의 진짜 문제는요, 단순히 일이 많고 비효율적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군요. 네, 더 심각한 건 모든 정보가 제각각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는 현장 사무실 캐비넷에 있고 또 어떤 건 담당자 개인 컴퓨터에, 어떤 건 또 본사 서버에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버전의 정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이러면 소통에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비효율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었죠. 그 검측 동영상 관리요. 건물이 설계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중요한 영상 기록인데 이걸 만드는데 총 150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아니, 영상 하나 만드는데 150시간이라니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냥 찍어서 전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죠. 그걸 다시 사무실 PC로 옮겨요. 그리고 영상마다 날짜, 위치, 공종 같은 정보를 자막으로 일일이 넣고 이걸 다 편집한 다음에 USB에 담아서 전달하는 이 모든 수작업을 다 포함한 시간입니다. 와, 한 사람이 거의 2주 내내 야근해야 겨우 끝날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150시간짜리 영상 편집을 하던 분은 정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콘업을 쓰면 이 과정이 단 15시간으로 줄어든다니. 네, 15시간. 거의 90%의 시간을 그냥 절약하는 셈이잖아요. 그럼 그 줄어든 135시간 동안 그 현장 기술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죠. 서류 작업하고 씨름하는 대신에 현장의 안전을 한 번 더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의 품질을 어떻게 더 높일까 고민을 한다거나 후배 기술자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줄 수도 있겠죠. 즉, 사람이 정말 해야 할 그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무기가 바로 AI와 클라우드라는 거군요. 그럼 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장 구성은 모두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주 실용적인 AI가 있죠. 특히 두 가지 기능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AI 사진 관리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요.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이건 철근 배근 사진, 이건 전기 배관 작업 사진 이렇게 꼬리표를 딱 붙여서 분류해 준다는 거예요. 자료 속 만화에서 관리자가 AI가 알아서 공종을 붙인다고 하면서 엄청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사용자들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을 정리하던 그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 또 있나요? 더 놀라운 건 AI가 이렇게 분류한 사진들을 가지고 공사 보고서나 하자 보수 요청서 같은 문서의 초안을 아예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요. 그럼 AI가 그 사진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보고서, 안전규정 위반 사항 발견 같은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식이죠. 와, 그건 정말 AI 비서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뭔가요? 바로 생성형 AI 기반 일지 자동 작성 기능이에요.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는 공사 일지를 써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고된 현장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사무실 들어와서 그 하얀 화면에 깜막이는 커서만 멍하니 보고 있기 일쑤죠. 상상이 가네요. 몸은 피곤한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서 글로 쓰는 게 쉽지 않겠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날 하루 동안 앱에 쌓인 사진, 검칙 기록, 작업 내용들을 생성형 AI가 쫙 분석해서 일치 초안을 뚝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철근 반입, 거푸집 설치 작업 진행, 오후에는 콘크리트 타설 승인 완료 이런 식으로요. 관리자는 AI가 써준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만 하면 되니까 일지 작성 시간이 정말 극적으로 줄어들죠. AI가 공종을 자동으로 분류해준다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만약에 AI가 실수로 철근 배근 사진을 전기 배관으로 잘못 분류하면 어떡하죠? 건설 현장에서 이런 오류는 꽤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현재 AI 기술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요. 그래서 콘업 시스템은 AI가 제안한 분류를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AI는 초안을 잡아주는 똑똑한 조수 역할을 하는 거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일수록 AI의 정확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는 아주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I가 전부는 아니고 결국 모든 업무 과정을 디지털로 바꾸는 게 핵심이겠네요. 종이 도면 대신 태블릿으로 도면을 보고 결제 서류를 들고 막 뛰어다니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시공사, 협력업체, 감리단, 발주처까지 현장에 관련된 모든 주체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실시간으로 같은 정보를 보고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그림을 보면 현장의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렇게 싹 모여서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협업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자료에 4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생산성 극대화. 서류 업무는 52%, 사진 업무는 86%까지 줄여준다고 하니 이건 확실하네요. 네, 그건 당연한 결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효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부실 예반이에요. 부실 예방이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류가 오가는 걸 기다릴 필요 없이 관련자 모두에게 즉시 공유되고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부실 공사의 싹을 초기에 자를 수 있죠. 세 번째는 능동적 행정. 본사나 발주처에서 현장에 일일이 가지 않아도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디지털 자산화네요. 이제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의 최종 목표이자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진, 동영상, 검증 기록, 일지들이 더 이상 창고에 쌓이는 종이나 개인 PC에 잠자는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저장된 살아있는 데이터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쌓인 데이터는 다음 프로젝트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일종의 디지털 경험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A 현장에서 특정 공법으로 작업했을 때의 모든 과정과 문제 해결 기록이 데이터로 남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몇 년 뒤에 비슷한 조건의 B 현장을 시작할 때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공정을 최적화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겠죠? 와, 그러니까 매일의 업무 기록이 회사의 귀중한 기술 노하우이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거군요. 그냥 일회성 기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치가 쌓이는 자산으로 바뀐다는 것.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되는 셈이에요. 이런 생성형 AI 일지 작성 기능 같은 경우 사실 현장에서 제일 반응이 좋은 기능 중 하나라고 해요. 한 기술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7시에 사무실 들어와서 뭘 써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젠 AI가 써준 초안을 10분 만에 수정하고 6시에 아이 보러 집에 간다고요. 개인의 삶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솔루션이 시장에 코너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소위 스마트 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코너비 시장에서 실제로 인정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자료에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보여요. 우선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건 기술력과 품질을 국가기관이 공인했다는 의미가 아주 크죠. 덕분에 공공기관에서는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수혜 계약으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수상 실적도 꽤 화려하던데요. 2024년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객관적인 평가들이 다른 유사 솔루션들과의 차별점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PMIS라는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한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PMIS는 주로 수천억 원짜리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PC를 기반으로 쓰는 아주 무겁고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도입 비용도 엄청나고요. 하지만 컨업은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컨업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중심의 현장 실무 협업 툴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대규모 현장뿐만 아니라 작은 빌라를 짓는 소규모 현장에서도 저렴한 월 구독료, 그러니까 사스 방식으로 즉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건설 산업의 디지털 민주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PMIS와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의 문턱을 확 낮춘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에서 시작해서 AI 비서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현장의 모든 경험을 회사의 디지털 자산으로 쌓아가는 여정을 따라와 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앱의 기능 소개가 아니라 한 산업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이건 비단 건설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팀은 어떤가요? 팀의 중요한 정보와 소중한 경험들이 혹시 각자의 이메일, 개인 컴퓨터, 아니면 아직도 먼지 쌓인 서류함에 흩어져 있지는 않나요? 코너블 사례는 모든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든 정확한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진실 공급원, 즉 Single Source of Truth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상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는 현장의 모든 경험이 디지털 자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한 건물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 저 벽 속에 묻힌 아주 사소한 배관의 위치나 사용된 전선의 종류까지 완벽하게 데이터로 기록되고 구조화된다면 10년, 20년 혹은 50년 뒤에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까요?